이만큼 댕강 잘려서 정말 짤뚱한 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게다가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게다가시가 뭐냐? 소매통을 손대지 않으면서 어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봉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TV의 봉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선을 맡기고 찾으셨을 때 100% 만족하셨나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나와서 당황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아우 괜히 했다 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선 실패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수선을 맡기기 이전에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자의 수선학 강의. 옷수선 맡기기 이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절대 샘플을 같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바지나 치마 기장 줄이실 때 어떻게 맡기세요? 대체적으로 내가 잘 입는 바지 샘플 하나 딱 갖다 드리고 이 기장대로 똑같이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이 요즘 제가 즐겨 입는 팬츠들인데요. 이 아이들 입었을 때 기장도 딱 잘 맞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기장이 과연 다 똑같을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요만큼이나 차이가 있죠? 이것도 길이가 다르고요. 이 아이도 길이가 달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 팬츠가 다 기장이 달라요. 그럼 세 바지를 기장을 줄이실 때 이 4가지 중에 도대체 어떤 거를 드리고 여기다가 맞춰주세요 라고 말하실 거냐는 거죠. 이 4가지 팬츠가 입으면 저한테 기장이 딱 잘 맞는데 왜 이렇게 벗어놓고 땅에 쟀을 때는 다 기장이 다른 줄 아세요? 팬츠마다 다 디자인과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옷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미디 기장의 여기 끝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인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심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마다 미디 기장도 다르고 인심 기장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블루색 팬츠 인심 길이와 이 베이지색 팬츠의 인심 길이를 한번 보세요. 우와 대박.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미디 길이 밑에서 딱 맞췄는데요. 얘도 보세요. 미디 길이도 지금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이 바지를 새로 산 바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바지가 제가 즐겨 입는 바지입니다. 수전집에 이 바지를 갖다 주면서 사장님 이 바지 기장 똑같이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바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만큼 댕강 잘려서 정말 짤뚱한 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와서 입어보고 진짜 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른 바지는 사망이에요. 사망.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새로 산 팬츠는 꼭 입어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기장 수선할 때 샵마스터 언니들이 입어서 적당히 굽의 신발을 신겨서 핀 꽂아주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기장을 어디까지 잘라야 하냐? 직접 보여드리려고 입었어요. 이렇게 새로 산 바지의 기장은 입어보시고 즐겨 신는 신발 거기에다가 기장을 맞추셔야 돼요. 옆모습을 거울로 보시고 즐겨 신는 신발 끝에서 땅에 끌리지 않게 1cm 정도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 끝단을 접어서 이렇게 핀을 꽂아주시는 겁니다. 스커트 길이 수선도 마찬가지예요. 입어서 딱 예쁜 길이에 핀을 꽂아서 갖다 주시는 게 맞습니다. 허리단 이거를 오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오비가 있는 거, 이렇게 오비가 없는 스타일도 있고요. 이렇게 오비가 넓은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스커트도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허리가 시작되는 위치가 다 달라져요. 하이 웨스트, 로우 웨스트.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장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두 번째, 기장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옷은 게다가시를 해달라고 한다. 뭔 말이에요 대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기장을 늘리고 싶은데 수전집에 갖다 드리면 이 옷은 더 이상 기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늘릴 시접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고급 의상실에서 수선을 해드릴 때 한 가지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게다가시를 해달라고 합니다.
게다가시가 뭐냐? 이 겉감과 시접 부분이 다른 원단이죠. 대부분의 슬랙스들은 이렇게 재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오바록 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게다가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시접만 있으면 이렇게 기장을 끝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원단이 없으면 수선집에 자투리 원단 많잖아요. 최대한 얇은 걸로 다리밑발이 잘 받는 그런 원단으로 겉의 원단과 최대한 색상이 비슷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허리를 줄일 때 어디까지 품을 줄일지 정확하게 결정한다. 이 스커트가 제가 수선한 스커트인데요. 원래는 허리도 굉장히 컸고 기장도 무릎 위에 살짝 올라와서 굉장히 허벅지랑 다리가 안 예뻐 보이는 매우 이상한 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줄이면서 기장도 줄이면서 랩 스커트인데 원래는 이 끝이 이렇게 둥근형이었어요. 둥근 거를 살리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수선을 했는데요. 안쪽에 보면 수선한 흔적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아이가 원래는 허리가 굉장히 크면서 어정쩡한 H라인이었거든요. 허리를 줄이면서 밑단폭은 같이 안 줄였어요. 그러니까 살짝 세미 A라인 느낌으로 지금 바뀌었죠. 허리 줄인 만큼 밑단을 같이 줄였으면 이런 느낌이 됐겠죠. 저는 이 H라인보다 세미 A라인이 훨씬 더 발랄해 보이고 영해 보여서 밑단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선하고 나서 굉장히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전에는 완전 처박템이었는데 허리 줄이고 이 부분 수선하신 게 조금 어려워서 제 기억으로 한 2만 원 정도 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2만 원 이상의 뽕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수선을 잘해서 입으시면 뽕 뽑는다는 거. 이 스커트를 빈티지 샵에서 제가 하나 득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애기가 한 명 더 들어가도 될 만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스커트예요. 그런데 이걸 왜 샀냐? 와, 이게 한번 디테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앞중심에 이렇게 8개의 주름이 있는데요. 8개의 주름이 또 이렇게 사선으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어디서 이런 주름 디테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들더라도 무조건 수선해서 입자. 원단도 100% 울이고요. 안감 디테일 한번 보세요. 싼 다우다 안감 아니고 나름대로 색깔 굉장히 고상하면서 고급스러운 폴리 안감을 썼고요. 안감 시접 처리한 부분 보세요. 오바록 치지도 않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다 꼬매 놓은 거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정교해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다니까요. 이거 기계로 한 건가? 기계로는 이런 기법이 없는데 손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지그재그 떠놓은 거더라고요. 여기 버클도 보시면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스커트를 수선집에 곧 갖다 맡길 건데요. 얘도 허리만 줄이게 되면 아까처럼 더한 A라인으로도 폭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허리 이 정도 줄일 거니까요. 그런데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밑단 끝까지 이렇게 같이 줄이게 되면 H라인으로 수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마 수선을 하실 때에는 허리부터 이 중힙까지 엉덩이가 가장 볼록한 그 부분까지 같이 쳐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단은 손대지 않을 건지 같이 밑단도 끝까지 품을 줄일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막 발동이 돼야 돼요. 이걸 수선했을 때 H라인이 예쁠까? A라인이 예쁠까? 그리고 품을 끝까지 줄이게 되면 수선비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수선이 잘못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직 바지도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커서 수선을 한 바지인데요. 이거는 진짜 잘못됐어요. 허리만 줄이고 통은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소방차 바지가 됐어. 소방차 바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쳐냈어야 됐는데 허리랑 여기 중위까지만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이렇게 웃긴 바지가 됐어요. 이렇게 잘못 수선된 바지는 한 번도 못 입었다는 거. 수선 잘못되면 진짜 속상하죠. 돈 버려, 옷 버려, 마음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수선 맡기실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맡기셔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얼레벌레 이렇게 맡겼다가는 그 옷 그냥 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 어깨, 상동, 소매통 중 하나만 줄이는 건 안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켓이나 상의 수선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이 큰 자켓을 수선을 하고 싶어요. 어깨가 너무 커서 1인치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깨만 절대로 줄이실 수가 없어요. 어깨를 1인치 정도 이 정도로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몰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몰 구멍이 이 소매통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깨 이 아몰 구멍과 이 소매 패턴의 이 소매상과 길이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깨를 줄이게 되면 아몰 구멍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매통과 안 맞아서 수선하기가 힘들고요. 어깨가 이만큼 줄었으면 그 소매산에 맞춰서 여기를 상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상동도 요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맞추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수선이라는 게 어깨, 품, 소매통 이런 거를 한 사이즈 줄이자고 치면 이게 새 옷 한 벌 더 만드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리지 수선하는 시간이 몇 배로 더 걸리거든요. 뜯는 일도 보통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길이들을 또 다 맞춘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이게 몇백만 원짜리 자켓인데 디자인이 요즘과 안 맞아서 못 입겠다. 나는 10몇만 원 주고라도 이 자켓을 수선을 하겠다 라고 큰맘 먹지 않은 이상은 이런 자켓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물이 절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깨랑 소매통이랑 가슴 품까지 지금 모든 봉제선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말 밸런스 있게 싹 같이 줄이시는 거는 정말 실력 좋으신 수선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하실 수는 있는데 소매통만 줄이겠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소매통이 이만큼 줄어들려면 아무리 이만큼 적어져야 되겠죠.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동 품은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게 같이 줄어들어야지 이 소매통이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수선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밸런스가 깨져서도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줄이거나 가슴 품을 줄이거나 소매통을 줄이거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봉지 언니 저는 소매통은 마음에 들고요. 정말 어깨만 줄이고 싶어요. 제가 어쩌비거든요. 이러실 경우에는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매통을 손대지 않으면서 어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 아몰에서 이렇게 줄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깨 선 있죠. 피팅을 하셔서 입어보시고 이 정도로 줄이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줄이고 싶은 만큼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여기를 다트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앞, 뒤쪽으로 다트가 생길 거예요.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다트선. 아주 고급 자켓들은 이렇게 어깨 뒤쪽에 다트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트가 생길 거예요. 고급 옷들은 왜 다트를 이렇게 넣냐? 인체에 조금 더 착 붙는 패턴을 뽑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 어깨가 뒤로 이렇게 젖혀진 게 아니고 앞으로 살짝 이렇게 굽었잖아요. 등도 앞쪽으로 살짝 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트를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어깨에 다트를 하나 넣어주시면 어깨 넓이를 줄이실 수 있어요. 이 원피스도 빈티지샵에서 하나 샀는데요. 전 이 패턴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디자인도 괜찮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이게 엑스라지예요. 그래서 지금 허리도 벙버짐하게 너무 크고 전체적으로 품이 굉장히 저한테 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허리는 벨트를 하나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네크라인이더라고요. 목둘레가 너무 넓어서 여기 라운드 네크라인 이 부분이 너무 뜨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네크라인을 줄이고 싶고 가슴 윗부분 여기도 좀 줄이고 싶다 이러실 때는 요렇게 아까 맨키로 핀으로 찔러서 요렇게 다타를 넣어주시게 되면 라운드 네크라인 둘레도 줄면서 여기 이 부분도 조금 잡아주니까 이게 벌렁벌렁 되지 않으실 거예요. 5번째, 수선비를 이해하고 흥정하자.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모두 시간에 비례해서 가격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적게 걸리면 가격이 저렴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원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기장줄임, 그 다음 허리줄임 이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장 줄이는 거야 어차피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허리 줄이는 가격이 조금 집집마다 다 다른데요.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수선집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수선비 흥정이 되실 것 같아요. 스커트가 크게 이렇게 뒷지퍼인 경우
아이고, 옆지퍼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뒷지퍼나 앞지퍼는 허리를 줄이실 때 지퍼에 손을 안 대도 되니까 빨리 끝나고 힘도 덜 들어서 조금 저렴한 반면에요. 상대적으로 이 옆지퍼인 옷들은 허리를 줄이실 때 이 지퍼까지 싹 뜯어내고 다시 또 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지퍼인 옷들이 수선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줄일 때 뒤중심이나 뭐 이런 다트 부분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선에서 다 쳐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지퍼인 스커트들이 수선비가 비싸요. 똑같은 치마 허리 줄인 건데 이건 왜 더 비싸요?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6번째, 직접 피팅하고 수선 내용을 꼼꼼히 적어서 부착해서 맡긴다. 제가 어젯밤에 수선할 옷을 좀 싹 옷장을 뒤져서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꽤 나오더라고요. 일일이 입어보면서 어젯밤에도 추려냈는데 이걸 또 일일이 입어보면서 수선 내용을 하나하나 적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한 석 달째 미루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지금 행거에만 계속 걸려있고 입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나절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이 옷들을 앞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차니즘이 싹 날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수선이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이 치마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스커트를 딱 지금의 밸런스와 똑같이 품만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번 허리 전체 6인치 줄임. 2번 밸런스 맞춰서 밑단 끝까지 같이 줄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옷에 이렇게 찝어서 주시는 거예요. 언니 저는 A라인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2번 밑단은 손대지 마시고 A라인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A라인으로 줄이실 거면 중입 부분도 얼만큼 줄일 건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선집 사장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수선집에 가면 여러분 곡자가 있어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로 처박혔는지 곡자를 지금 못 찾겠는데요. 그 곡자가 골반 라인을 그리는 곡자거든요. 그 곡자를 대고 밸런스 맞춰서 줄여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던지 아니면 힙을 피팅하셔서 정확하게 몇 인치 줄일 거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선 맡기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뒤에 이 수선될 옷들을 제가 실제로 수선을 맡기면서 전후를 비교해 봐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봉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아끼시지 말고 마구마구 쏘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